많이 시끄럽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베트남 4년차 뷰몰입니다. 이 얘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맞죠?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한 가지인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전적인 의미로는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뭐 첨단 디지털 장비라고 해봤자 뭐 좋은 노트북이나 좋은 스마트폰 이 정도가 되겠죠. 디지털과 유목민을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꿈꿔본 생활이지 않나 싶거든요. 예를 단편적으로만 좀 들어보자면 쉽게 생각해 볼게요. 세계 여행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노트북 하나로 일을 하면서 여행은 한다. 여행을 하면서도 월급이 들어온다. 수입이 발생한다.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? 자, 근데 이 디지털 노마드 안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면서 보면 카페에 가면 특히 서양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죠. 코딩하는 사람, 주식 트레이딩하는 사람, 뭐 디자인하는 사람, 번역 돌리시는 분도 봤어. 코딩이나 뭐 번역 같은 일들은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런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걸로 수익을 내고 직장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디지털 노마드의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사실 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 남편은 그거를 항상 꿈꿨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비용에 있어서 이 유튜브로 발생하는 수익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이 디지털 노마드 안에 뭐 유튜버랑 블로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둘 다 경험을 해본 저희로서 누구나 저희처럼 해볼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사는 저희의 디지털 노마드 삶에 대해서 유튜브 방면, 블로거 방면 뭐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좋았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. 블로그도 해? 라고 생각하실 건데 지금은 안 합니다. 지금은 이 채널 하나 운영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. 남편이 진짜 야망가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. 남들 해보는 거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. 한참 회사 열심히 다닐 때 출퇴근 시간이 거의 1시간씩 걸렸었거든요. 짬짬이 그 시간 이용해서 블로그 쓰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막 에세이 같은 것도 막 쓰고 막 그랬었어요. 덕분에 저도 이제 뭐 맛집 리뷰나 뭐 숙소 리뷰나 이런 거 글도 대신 써봤었고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업에 대해 고수도 아니고 완전 초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해외 생활이 이렇게 길게 될 줄 알았으면 계속 하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. 그죠? 아니 유튜브 잘 되는데 왜? 블로그가 가진 단점을 유튜브가 보완을 하고요. 유튜브가 가진 단점을 블로그가 또 보완을 해주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해외 생활에 있어서 이 둘 중에 뭐가 나은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안 궁금하실까요? 이거 난 궁금할 것 같은데. 생각보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야망가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실행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저도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봐서 그런가? 결국에 유튜브든 블로그든 다 직업이잖아요. 돈 버는 수단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, 어떤 게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싶거든요. 확실한 건 있어요.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 하나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너무 어려워. 둘 다 마찬가지죠.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노력 대비 수익이 딱 나타나죠. 블로그의 수익 구조를 살짝 한번 봐볼게요. 네이버 블로그 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광고 노출로 수익을 만드는 건데 그 광고 노출 수익으로는 사실 베트남의 이 저렴한 생활도 어렵습니다. 저희가 블로그를 한참 열심히 할 시기에도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15만 원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. 생활비 감당할 금액에 전혀 미치지를 못하죠. 블로거로 전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광고예요. 방금 말씀드린 글 사이사이 광고가 아닌 제품 제공, 유료 협찬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주제로 잡아본다면 뭐 맛집 리뷰, 숙소 리뷰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죠. 블로그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포스팅 한 건당의 금액이 달라지고는 합니다.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글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러므로 이런 광고 수익은 내가 얼마나 이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 블로그를 얼마나 애정 있게 잘 키워 나가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된다라는 거겠죠.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애정하는 여행 관광지 있죠. 뭐 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들 블로그 리뷰들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해요. 왜냐면 음식점이나 기념품 샵들은 특히나 해외에 있으면 홍보할 방법이 많지 않고 방문을 유도하는 게 또 홍보의 목적이니까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. 우리 해외여행 갈 때 나
마트랑 맛집, 다낭 쇼핑리스트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보시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식당 가면 한국인만 바글바글 있는 거 많이 경험해보셨죠? 그런 광고 효과요. 자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해외여행에는 이 블로거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베트남 왔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로그만 했어도 좀 쏠쏠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 듭니다. 유튜브도 또한 유료 광고를 받아서 돈벌이를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. 자, 유튜브 수익을 얘기를 하면서는 이 장단점을 좀 뚜렷하게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돈적으로 먼저 봐야겠죠? 자, 유튜브는 영상 중간중간에 뭐 10초짜리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들, 30초짜리 광고들 쏠쏠합니다. 그 수익이 쏠쏠해요. 금액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자면 단편적인 비교라서 비교 대상이 안 될 수 있지만 2,000명대 이웃을 보유한 블로그가 글을 썼을 때 한 달에 나오는 수익과 같은 2,000명대 기준으로 유튜브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. 아마 몇 배 정도는 유튜브가 더 많이 지급을 받을 겁니다. 물론 컨텐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. 저희가 1,000명대 기준으로 그 첫 달 수익이 3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2,000명대 블로그면 한 1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치면 배가 차이가 나죠. 돈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블로그보다 훨씬 돈이 더 잘 돼요. 이 유료 광고 협찬을 받지 않더라도요.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했을 때 나오는 광고 수익이라는 거죠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월등합니다. 그러나 유튜브는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직설적이라는 거예요. 좀 이렇게 마상 입을 일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? 블로그 할 때는 그런 게 진짜 일체 없었어요. 제가 다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. 다낭만 해도 맛집, 모음집 영상을 한 4개 정도 냈어요. 근데 저희는 이 영상 하나에 한 음식점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보통 모아서 내기 때문에 모음집이라 말씀드린 건데 이 4개 영상들로 다 추려봤을 때는 한 30곳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죠.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죠. 본인 입맛에 안 맞으니까 와서 저한테 식당 피드백을 막 세게 주시는 거예요. 악플 달고 다니는 사람은 뭐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튜브에는 더 많은 피드백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기억나는 댓글이 있죠. 제 혀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. 안 맞으면 안 맞을 수 있죠. 자르고 왜 잘라? 타격도 없어.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타격도 없고.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네이버 블로그 보고 찾아간 맛집 맛이 없다고 다시 그 블로그로 찾아가서 따지진 않았으니까 다를 순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블로그가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또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보면 작업량이요. 블로그와 유튜브는 글 포스팅, 영상 제작이라는 제작에 관련된 작업량이 달라요. 개인적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제작 난이도는 컨텐츠를 뽑아내는 난이도 유튜브가 확실히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주변에도 보면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로 전향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그분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죠. 잡아야 되는 메인 포인트가 다른 부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도 그랬어요. 블로그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1시간 진짜 열심히 쓰면 핸드폰으로도 다 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. 음식점 하나로도 포스팅이 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 날 잡아서 막 일주일치 포스팅을 다 작성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. 그치만 주제 따라 다릅니다. 이 블로거나 유튜버는 주제 따라 정말 많이 달라져요. 저희 기준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. 이번 영상도 시나리오 작업만 사실 이틀이 걸렸거든요. 이 뭐 몇 분 안 되는 그건데 뭔 시나리오를 뭐 이렇게 하냐, 뭐 대단한 그거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달라요. 이게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항상 솔직하게 리뷰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. 길면 더 길게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앉아서 한 곳에서 얘기하는 거는 1시간 정도 촬영이 걸려요. 편집이 문제죠. 유튜브는 편집 작업이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듭니다. 3, 4일, 길게 5일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빨리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이 없어진다라면 영상의 퀄리티도 좀 떨어지기 때문이죠. 이게 뭐 하루 종일 매달리고 더 빨리 완성시키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짧겠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좋게 나오지 않아요.
그리고 저희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영상이 그냥 한 음식점 가서 여기 맛있어요 여러분, 진짜 맛있고요, 진짜 맛있어요, 오세요,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. 여기는 이런 맛집이에요, 다음 집 소개해드릴게요, 소개하고 다음 집 소개해드릴게요. 최소한 3-4곳은 그렇게 모으다가 보면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이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마사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2번 받는다고 쳐도 오래 걸리는 그런 고충이 있죠.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유튜브는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작업량이 블로그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, 훨씬 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를 시작하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just do it, 진짜 do it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, 유튜브랑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시키려면 그냥 do it으로는 안 됩니다. 존나 열심히 do it 해야 돼요. 둘 다 어느 정도 기준점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. 사실 동기부여도 안 될 뿐더러 재미가 없어지죠.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. 블로그는 키워드 싸움이라고 하죠. 검색량이 많아야 되니까. 유튜브는 컨텐츠 싸움이죠. 유입량을 많이 만들어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 6개월 정도는 구독자 한 500명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.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이 그냥 지인이었죠. 지인. 별로 눈에 띄는 유튜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유튜브도 진짜 존버하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. 구독자가 더 많이 오르지 않고 큰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존버를 하라는 겁니다. 뭐든 모을 거예요. 저희 같은 경우는 포기할 시점이었는데 그때 막 돈을 바라고 했던 그게 아니다 보니까 포기하고 자시고가 없었던 것 같고, 매주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장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성장 속도가 사실 붙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은 좀 쉬워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컨텐츠만 계속 만들어내면 되니까. 어느 기준점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. 블로그가 사실 가시적인 수익에 도달하는 거는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더 쉽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케이스일 수 있어요. 다른 유튜버들 보면 그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영상 몇 개밖에 안 올렸는데도 떡상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 통하지 않겠죠. 유튜브가 더 쉽겠죠. 저처럼 지금 얼굴 공개를 하고 운영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저라는 캐릭터를 또 강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알기 어렵죠. 이 부분이 사실 장점으로 적용될지 단점으로 적용이 될지는 운영하는 사람의 성격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또 하물며 이름을 걸고 기념품 샵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 운영 시작과 이 운영을 계속 해야 될까 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는 소소하게나마 팁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지 않나 싶거든요. 진입장벽은 낮지만 성장은 본인 하기에 따라 달렸다. 수익을 보고 시작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렇지만 존버가 답이다. 도움되는 응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제 수익 공개도 한번 해볼랍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세요. 구독이 진짜 힘이 나니까요.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